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유럽이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해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 조치를 해제하고 인원 제한 폐지 등 대부분 방역 수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코로나19의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바이러스가 아직도 위험하고 계속 진화한다며 유럽의 방역 수칙 해제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미국은 자국 올림픽 참가 선수단 전원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유럽이 점차 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해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세가 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가들, 일부 국가들은 방역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나섰습니다. 또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그런 비상 상황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유럽 전체가 또다시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그렇죠.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방역 수칙을 완전히 지금 해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요나스 가르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가 방역 수칙 해제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요나스 가르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 1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기자회견에서 방역 수칙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예.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이벤트처럼 아주 기쁜 얼굴로 방역 수칙을 해제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테르 총리는 이번 겨울 동안 계속된 방역 규제를 마침내 철폐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역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지난 1일부터,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즉각적으로 방역 조치 대부분을 이제 없애는 그런 조치에 들어갔고요. 재미난 게 그 요나스 가르 스테르 이 노르웨이 총리가 한 발언 내용인데, 이제 코로나19 높은 감염 위험과 함께 살게 되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총리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완전히 철폐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주점들이 이제 밤 11시 이후에도 주류 판매할 수 있게 됐고요. 재택근무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하지 않고 이제 전부 다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모임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다른 사람 집을 갈 때는 10명 이상 안 된다든가 이런 그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가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노르웨이에 입국하는 여행객들도 이제 이미 이틀 전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 노르웨이는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일부 방역 수칙들은 유지가 됩니다. 최소한의 유지가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붐비는 장소, 그런 데서는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라. 이제 이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르웨이와 덴마크 얘기하셨는데 유럽은 어느 한두 나라가 아니고 거의 전체적으로 이런 방역 수칙 해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속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좀 가장 빠른 선도하는 국가고요. 다른 국가들도 좀 다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르웨이 외에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 의무를 없앴습니다. 없앴고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그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안 써야 되는 건 아니고 각자 이제 알아서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기 싫은 사람은 안 써도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덴마크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전면 철폐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덴마크가 먼저 철폐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노르웨이가 그 다음에 이제 철폐를 했는데요. 이 나이트클럽, 카페, 뭐 파티장 이런데 들어갈 때 방역 패스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방역 패스 같은 거 보여줄 필요도 없고 검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유럽은 이제는 뭐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방역 수칙을 해제하는 쪽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 현지에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역시 그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력이 굉장히 약하고 중증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뭐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달 1월달에 하루 2만여 명. 하루 평균 한 2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급증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역대 최고 수준인데 입원 환자 수가 1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감염됐는데 거의 다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거나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는 이거 뭐 감염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번에 이제 2월 1일을 기해서 전면 철폐로 나간 거고요.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도 신규 확진자가 무려 하루에 5만 명대에 달할 만큼 대단한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명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각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이 신규 감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신규 감염이 대부분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이고 며칠 내로 다 회복을 한다는 얘기죠. 뭐 특별한 후유증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역 수칙을 풀만하다 이런 생각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게 되면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는 이런 감염자와 입원 환자의 어떤 비율을 살펴보면 크게 뭐 의료 체계에 보건 체계에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러니까 중환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거를 감당할 다 만큼 되는 감당할 수 거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이런 유럽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WHO는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방역 수칙 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좀 성급하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국경도 없고 지금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유행병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뭐 아시아도 한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아직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물론 요즘 들어서 확산세가 좀 감소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미국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만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WHO가 상당히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이르다. 이게 WHO 얘기고요. 그런데 세계 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제를 해버리면 그게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WHO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게 WHO 얘기고요. 테오도스 아다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이 최근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증상이 덜 심각하다는 이유로 방역 수칙을 해제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염돼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오미크론이 워낙 가벼우니까 감기 정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또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상당히 무너뜨리는
해이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역 수칙을 해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최근에 나타난 변이지만 또 여기서 새로운 변이가 뭐 최근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네, 그랬잖아요.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변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중증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직은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WHO의 그 코로나19 기술팀장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아직 오미크론의 정점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거쳤을지 모르지만 세계 많은 국가들이 거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다 풀어버리면 유럽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그게 전 세계로 또 퍼질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다 여행하고 네.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주의해야 된다. 주의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뭐 유럽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풀어도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인데요. 미국이 미국 선수단에게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런 네.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방수사국 FBI가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FBI가 이번에 그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그 선수들 또 뭐 코칭 스태프 모든 관계자들에게 개인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때문이라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중국은 그런 문제 없다. 기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개인정보 빼가는 것을 서슴없이 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함부로 개인 휴대폰 사용하다가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라. 이게 이제 FBI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FBI가 나서서 선수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네. 자제하라라고 그렇죠.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그 CNN이 그 보도를 했는데요. FBI가 구체적으로 선수들에게 한 공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인 휴대폰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은 개인 휴대폰은 아예 꺼놓고 아예 그냥 미국에 두고 가든지 뭐 그렇게 하고 네. 모든 미국 선수나 관계자들은 베이징에 가는 관계자들은 개인 휴대폰 대신에 임시 휴대폰을 예.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그냥 만들어서 아무 데이터가 없는 본인의 아무 기록 흔적이 없는 걸 만들어서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그걸 사용하고 끝나면 그냥 버려라.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FBI는 그래서 이 올림픽과 관련한 특정한 그 유형의 사이버 위협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건 아니고 중국의 행태를 볼 때 베이징에서 그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라. 이런 그래요. 주의까지 FBI가 했다고 합니다. FBI가 같은 공고를 선수단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이유는 네. 뭘까요? 그만큼 중국 정부의 어떤 감시,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정보 빼내기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FBI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서방 국가들도 다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미 조치를 취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영국 선수들과 네덜란드 선수들에게 임시 휴대폰과 임시 노트북을 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휴대폰이랑 개인 컴퓨터는 다 두고 가라. 고국에 두고 가고 올림픽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휴대폰이랑 그 노트북을 줬다고 그러고요. 호주와 벨기에, 캐나다는 선수들에게 개인 전자기기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 벨기에, 캐나다는 가능하면 임시 번호를 사용하라는 당부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선수나 관계자들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걸 대여하거나 처분 가능한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쓰는 거 말고 대여해서 사용하고 또 언제든지 버려도 그만인 그런 컴퓨터를 사용해라. 이런 조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조치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예, 듯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미국이 이렇게 FBI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예. 중국의 어떤 스파이 활동, 특히 그 지적재산권 관련한 스파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선수단이 대량으로 여러 명이 지금 베이징에 가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그 정보를 빼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라.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컴퓨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BI가 지금까지 지금 조사에서 밝혀낸 거를 보면 중국이 미국 기술 정보를 탈취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한 2천여 건이 있다고 그래요. 2천여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그 뭐 연방의회 출석해서 증언한 것 등을 보면 지금껏 벌인 조사에서 목격한 것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것 중에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한 중국이 가장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의 아이디어, 미국의 혁신, 경제 안보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는 가장 위험한 그런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참 그래도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올림픽 기간 동안이라도 좀 축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이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좀 망하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안 도와주네요. 미국은 중국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아니 예. 중국이 메달에 네.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나 지금 몸이 좀 안 좋네. 그런 이런 거 것도 하나 있을 수 탁 있죠. 찾아가지고 네. 네. 그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네. 그 정도면 뭐 그래도 뭐 스포츠와 관계된 거로 국한되지만 네, 이제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어디까지 넘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예,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예, 참 정보 전쟁이네요. 정보 전쟁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